네, 오늘 그 세 번째로 이제 YM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YM택도 내일부터 이제 공모를 시작할 예정인데, 어, 딱 그냥 뭐 하는 회사냐면은 전기 배터리나 전기차 에너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에서 생각보다 높게 많이 나와서 1696대 19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 예정이고, YM택도 저는 뭐 제가 잠깐 재무적인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괜찮은 회사인 것 같고, 아마 현재 흐름 추세에서는 잘 맞는 회사 아닐까. 특히 친환경 에너지나 전기차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해서 급속도로 이제 모든 나라들이 투자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YM택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죠. 일단 YM택 그 정보인데 청약일은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간 진행을 하고요. 상장일은 9월 11일입니다. 공모가는 28,000원이고 주관사는 KB증권이 단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교 회사는 두 군데를 뽑았는데 상신 EP랑 V원택이고, 이 두 회사는 전기차 관련된 EV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 예측에서는 생각보다 좀 높게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친절하게 동종업계 비교가 나와 있긴 한데, 상신 EP는 없네요. 그러니까 V1택만 놓고 보면 지금 기준으로는 현재 8월 27일 기준으로는 현재가 9,510원, 밸류에이션은 15% 정도 주고 있네요. 그리고 뭐 다른 비슷한 업체인 NS도 9,530원, PER은 30배를 받고 있죠. 아무래도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PER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 예측. 기관에서 수요 예측에서는 25,000원 이상이 높게 나왔어요. 96% 나왔고, 수요 경쟁률도 높게 나왔어요. 상당히 높게 잡혔고, 그다음에 지분은 뭐, 이 부분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42.23% 비율은, 지분율은 이 정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당일 거래, 상장했을 경우에. 그래서 일반 공모주는 이 정도 나오고 2.7%, 기관은 7.66% 되고, 뭐 여기 의무 보유 확약 기간별 이제 수요 예측 참여한 내역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500 정도? 500곳은 이제 확약을 참여한다는 거고, 이 부분은 나머지는 미확약이라는 거죠. 1118건. 이 정도는 미확약으로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도 얘기를 했고, 이 회사가 뭐 하는지, 주로 무슨 매출을 하는지는, 여기서는 EV 릴레이랑, 그다음에 스페셜 릴레이를 합니다. 핵심은 이제 EV 쪽 릴레이랑 DC 쪽 릴레이를 판매를 하는데, 아까 전에 어, 여기서 보면은 EV 릴레이는 93% 정도의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고요. DC 쪽은 5에서 6%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는 뭐, 기타 다른 부분 매출이 0.0 몇 퍼센트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를 좀 더 극단적으로 좀 보면, 극단적은 아니고 그냥 자세히 살펴보자고 하면, 뭐, 항상 제가 하는 게 투자 설명서 제출한 거를 보는데, 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거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위험 요소도 체크는 꼭 해보셔야 되겠죠. 회사가 무조건 좋은 점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개요들 설명, 그다음에 사업 내용, 이 사업 내용에서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릴레이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스위치 개폐 장치로서 전자석을 이용하여 스위치의 접점을 열거나 닫는 형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오프 관련된 접점이라고, 스위치 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단기나 뭐 이런 쪽에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품이 있기 때문에 주로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현재 전기차나 ESS 등 제조되는 데에서 투입되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에서도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쓰이는데, 이제 문제는 이 회사는 중간 단계에서의 납품하는 업체예요. B2B라는 거죠. 사업 구조가. 즉 다시 말해서 전방 산업 쪽 완성 쪽에서 ESS나 배터리나 전기차 쪽 관련된 전방 산업 완성차에서 만약에 수요가 흔들리거나 이제 감소하게 되면은 당연히 소재 쪽인 이쪽 릴레이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변동에 관계가 있다라는 점,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렇지만은 신재생 에너지나 뭐 온실가스 관련된 규제나 화석연료를 규제를 하니까 ESS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이런 데서는 꾸준히 증가할 거기 때문에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즉 성장을 계속 할 거고 매출도 같이 따라 오를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나 뭐 단기적으로도 있고 2030년까지는 문제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이거는 이 회사의 전망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경쟁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현황에서 특징도 있고 뭐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뭐 정부 정책 및 규제나 화석연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 그리고 글로벌 다변화 매출을 다변화한 부분도 긍정적이긴 해요. 여기에 지금 당사는 주요 매출처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시그넷 EV 이런 쪽으로 매출처가 다양하다는 점이죠. 다만 국내에 좀 치중이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로 늘리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문제는 동종 업계 경쟁 업체일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 업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과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쟁 상황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나소닉, 중국 업체 덴소, T 커넥티브, 그다음에 BYD는 중국 배터리 셀 업체고 상하이 등등 다 있어요. 그래서 경쟁 업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지금 토탈은 100%이고 여기서 YM택이 지금 좀 낮죠. YM택이 좀 낮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볼 만한 것도 아닌 것 같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거, 경쟁 업체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이제 제품에 대한 비율, 매출 비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기준은 93%, 올해는 반기 기준은 94%입니다. 거의 5, 6% 내외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쪽 DC 쪽은 줄어들고 있긴 하죠.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이쪽이 매출이 높다는 거. 아무래도 친환경 또 탄소 배출, 오질가스 배출이라든지 이런 환경 부분 규제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EV 쪽 친환경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 소재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출 비중이 비교했을 경우에 상당히 높다는 거, 그리고 가격 변동이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실적이나 생산 능력 부분, 설비, 이제 어떻게, 설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 EV 쪽이 상당히 매출 비중이 높죠. DC 쪽에 비해서. 기타는 뭐 크게 미미하고, EV 쪽이 상당히 매출이 높고,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내수 쪽도 여전히 팍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 원가라든지 EV 릴레이에 대한 매출 원가율,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다른 거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수주도 있네요. 수주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이 회사가 얼마만큼 수주를 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연구 개발이에요. 지금 보셨다시피 매출은 딱 두 개예요. DC와 EV 쪽인데, 이거 말고 보면 다른 사업 포트폴리오로 다변화해서 어쨌든 이쪽이 만약에 부진하거나 혹은 산업이 침체됐을 경우, 물론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만, 이랬을 경우에 다른 대안으로서 이거를 메꿔줄 수 있는,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구개발 시적에서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해 보시고, 이거 사업 보고, 투자 설명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전자공시에 들어가 보시면은, 8월 30일 기준으로 다 정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모 투자를 할 때 이거를 보시면 되겠죠. 시총이랑 밸류에이션, 재무적이랑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있는지, 안정적인지 또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네 번째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셀 업체들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하거든요. 배터리 쪽 관련된 게. 보면은 아까 전에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세 개 쪽에 납품을 한다고 보셨듯이 세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들을 보면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좀 빠지고 있죠.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SK 이노베이션도 계속 우하향으로 하고 있고, 삼성 SDI는 올라왔지만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소재 쪽도 뭐 주춤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업에서 재무적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이랑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 증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올해도 굉장히 작년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낼 것 같아요. 근데 주가로서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2차 배터리 쪽이 지지부진하니까, 특히 이 셀업체는 ESS도 하고 있으니까 ESS나 전기차 배터리 쪽이 주가가 많이 부진하면은 크게 오르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 지금 몇몇 회사들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빠지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뭐 비교 대상으로 상신 EDP도 얘기를 했는데, 상신 EDP도 빠졌잖아요. 그런 거 놓고 보면은 상장했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낼지는 솔직히 미지수예요. 이 업종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상장일이 9월 10일이면은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때는 또 2차 배터리 업종이 어떻게 될지도 또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은 염두에서 잘 보셨다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긴 장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저는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훼손될 염려도 없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괜찮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매출이 20년도 결산으로 12월 기준으로는 170억, 44억, 38억 원이고, 이거는 반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21년도는 반기인데 130억 원, 35억 원, 30억 원 거의 근접해요. 반기만 했는데도 이 정도면은 나머지 하반기에는 이거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저는 주가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근데 단기적으로 공모 투자에 접근을 한다면은 이 네 번째가 굉장히 좀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잘못됐네요. 저는 그런 부분으로서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잘 생각해 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뭐 문제될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을 꾸준히 잘 내는 기업이면은 내년에도 기대감이 당연히 높을 거고, 올해가 이 정도면은 내년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품업체 EV 릴레이로 주력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저는 장기적인 접근으로서 주가가 좀 조정받고 나서 재투자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주로서는 투자할 때는 괜찮지만은 이 네 번째가 당일 공모가를 어떻게 향방을 할지, 올릴지 내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YM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또 좋은 공모주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